네, 시사인터뷰 오늘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장성철 소장님은 참 힘들겠다. 한 매체의 인터뷰를 봤는데, 네. 여권 쪽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네,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론이 네. 꼭 뭐 여권, 권력 이런 것을 비판하지 못하면 과연 평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평론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뼛속부터 DNA, 유전자가 다 보수 우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수 우파를 비판하지 못하면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나 당직자가 아닌데 무조건 나와서 옹호하고 방어하고 대통령 뭘 잘못했냐, 국민의힘 잘하고 있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보수파 쪽 평론가들이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고 김건희 여사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총선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버림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뭐 고소가 왔다 갔다 하고 법적 다툼이 있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많이 받죠. 스스로 또 자기 검열도 하게 되죠. 이 말하면은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을까,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막 그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또 어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평론을 하는가, 할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가감없이 국민들께 들려드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 같아, 불편해,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평론계에서 퇴출을 당하겠죠. 그러지 않는 한, 방송 하나라도 할 수 있는 한 그냥 제가 지금 스타일대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잘한 건 잘한 거다. 네. 오히려 그렇게 평론하는 것이 보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네. 최근에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천목회라고 네.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밤샘 토론을 한번 했거든요. 네.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왜 패배했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라는 것을 본인들 5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입장을 냈어요. 궁금하네요, 그거. 아니,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렸다. 왜 이종섭,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했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솔하게 국민들께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을 못 보였냐.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다 알고 있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게 참 허탈하네요. 그리고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라도 아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또 놀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 한 번은 견딜 수 있어요. 참고 그래, 우리 한번 더 해보자 이러는데 그것이 8년 되고 12년이 되면은요, 가정도 파탄돼요. 그런데 저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용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용기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엊그저께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건데 한 350여 개 공공기관장의 자리가 곧 나오고 인사검증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그래, 챙겨줄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또 쓴소리하고, 아이고 저기 대통령님 저기 취임사 때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정치하기 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공정과 정의 상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정신 못 차렸네, 너는 공공기관장 배려 대상에서 제외,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바뀌려고 한다. 그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특검이라든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게 이제 한계인데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뭐 특검이라든지 수사 같은 경우에는 네. 공수처랑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봅시다. 그게 총선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라는 한계를 좀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과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했던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검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네. 검찰 인사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 이거죠. 소환 조사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뭐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 마. 그냥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는 그냥 언급도 하지 마.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인사를 했을까? 대략 이제 검찰 인사가 나기 11일 전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제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어요. 막 이러한 얘기들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6일 후에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일 후에 이런 인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검찰총장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다면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하지 마, 수사하지 마. 그거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추측을 막 하잖아요. 네. 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알아서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네. 대통령실이 못 믿어서 못 믿겠어. 더 나를 믿게 해줄 애를 그냥 바꿀 거야. 이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조사하겠다. 이런 거였을까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소환 조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아니 감히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 괘씸하군.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 검찰총장 9월달에 임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소명 의식과 사명감이 나온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검사가 권력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검수완박 시즌2가 되겠다. 우리 검찰이 결국엔 수사권, 조사권은 다 뺏기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부서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안 되지. 우리가 권력을 향한 수사도 제대로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냥 기소청으로 남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내가 후배들한테 손가락질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침묵의 시간이 몇 초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할 말이 있는데 꾹꾹 참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분노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침묵의 정치학이죠. 말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언론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것은요. 나는 불만이 많다. 화가 나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뭐야. 지난 11일 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했어. 그런데 왜 자꾸 우리 협의 안 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인사한다고 해서 지금은 인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그냥 인사를 내버렸다. 이거니까 협의냐. 지난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와서 갑자기 검찰 인사를 했어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지금 인사하면 안 됩니다. 이 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인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나와서
아니 저는 인사권도 없는 그런 식물검찰총장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본인 되게 화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본인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행했다? 이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 검사 인사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그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검찰총장이 이 이후에 본인의 임기를 어떤 식으로 채운다면 네.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될까요? 엊그제 이전에 엊그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소환 조사라는 단어가 김건희 소환 조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꺼내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의지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새로운 된 분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뭐 수사 못할 거다 그거는 뭐 아니고 김 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 한번 그냥 지켜보시죠. 그리고 검찰총장도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말대로 소환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서면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곧 이제 일반 검사 인사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차장검사, 뭐 지검장 이런 사람들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밑에서 실무적으로 수사했던 검사들 다 딴 데로 보내버려요. 네. 새로운 검사들이 와요.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이죠. 그렇네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와서 저기 5.18 주간이거든요. 네. 예. 엊그제 국화 천송이를 김해에서 가져와서 5.18 국민묘지에 묘 하나하나마다 헌화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 당선인들이 개혁신당. 요거는 물론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5.18에 대한 진정성을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상당히 저도 가슴이 울컥하게 좀 그렇게 느끼면서 봤어요. 정말 역시 이준석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거보다 이제 광주에 계신 유가족분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물은 아니고 5.18 정신을 폄하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준석과 같이 5.18 정신에 대해서 그 유가족분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우파 쪽 진영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의 인사들이 더욱더 자꾸 그냥 뭐 그 정신을 훼손하는 막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행동을 해라. 빨리 22대 국회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안 이 법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5.18 정신, 헌법 정신에 담는 거. 네. 먼저 그런 모습 보여야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말로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선거 때 가가지고 저희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수십백 번 외쳐봐도 진정성 없는 행동이 없으면 네. 그냥 별로 그분들이 마음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겠다고 했는데 5.18 전문수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조문에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개혁신당에서 3명의 의원이지만 어쨌든 곧 빨리 뭐 1호 법안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좀 당론으로 이러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엊그제 이제 이번 주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을 좀 느꼈거든요. 네. 한 명은 홍준표, 한 명은 조국이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상남자 막 이러면서 막 왜 이러시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칭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칭찬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칭찬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지키려는 그런 상남자, 그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지 자기 부인을 지켰다라는 거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냥 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면서 비꼬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비꼬았다.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말의 이면을 봐라.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자기 부인 지키는 사람이라고 격화시켜버렸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또 혼나겠네. 또 혼난데. 또 하나는 방송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는 조국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야, 이거는 정말 5년 만에 공식적으로 잠깐 만난 건데. 네. 야,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글쎄 말이에요.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각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 표정은 대통령께서 되게 좀 만나기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짓는 표정이더라고요. 인위적인 웃음 표정 말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도 저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다 찾아보세요. 저 표정 되게 이제 어색한 사람들 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만나고 싶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텐데 공식적인 석상을 안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공식적인 석상을 안 만들. 네. 조국 대표가 곧 대법원 판결 나면 네. 아마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자주 마주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조국 대표에게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법리를 다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만 따져보는 거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은. 그렇기 때문에 좀 유죄 판결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획기적인 반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반전이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 제가 걱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예. 당이 분열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반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이 분열을 할 것 같아. 아니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네. 보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보호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 비대위원들 면면을 다 봐보세요. 친윤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새롭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김용태 당선인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뭘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좀 바뀌는 룰을 갖고 그냥 뭐 그렇게 큰 변화나 개혁이나 혁신 없이 그냥 자기들만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태 당선인도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인터뷰에 천하람 당선인을 약간 저격하는 듯한 느낌? 아니 둘 다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서로 저격하면서 네. 서로 좀 관심 끌기 작전. 예전에 관심 끌기. 네. 예전에 예를 들면 남진 나오나 뭐 아니면은 서른도 뭐 다른 분 뭐 이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서로 그냥 그분 그러면서 뭐 서로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젊은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싸우거나 갈등 있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네. 서로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서 제대로 젊은 정치, 개혁 정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22대 개원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재밌겠네요. 예, 많이 생길. 근데 오늘 하여튼 어제 뭐 국회의장 선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참 이재명 당대표의 일방적인 리더십이 민주당에게 좋은 것이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정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개혁신당은 또 일요일날 전당대회 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각 정당마다 22대에 출범하기 전에 상당히 큰 숙제들이
놓여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각 당마다 22대 개원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좀 조급함이 느껴져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버릴 것 같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정당이 1호 법안으로 뭘 낼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22대 국회 때 본인들 정당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정당의 1호 법안 무엇인가? 한번 다음에 이거 가지고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